반갑습니다. 예, 12월 1일 되기 전에 김장이 다 끝나야 되는데 걱정이네요. 12월 1일에 명절 대제 하는 날도 막 김장 버무리고 있을까 싶어서 예, 그때는 좀 단원들이 교당에 오셔서 언제 선조 제2영령께 제사를 합동으로 올리겠어요. 예, 그날은 열일 고무장갑으로 고춧가루 버무르다가도 와서 대제를 모시고 가서 다시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예, 오늘은 범맥. 우리 이제 종법사님이 바뀌셨어요. 그죠? 예, 바뀌셨습니다. 이제 6년씩 살면 1대, 2대, 3대, 4대 계산하기가 좋은데 3대, 2대 정산종사님이 19년을 하셨고 3대 대산 종법사님이 33년을 하시는 바람에 이게 막 계산이 잘 안 돼요. 그래서 15대 전산 종법사님, 16대 왕산 종법사님 6년씩 자르면 그렇게 되고 이제 재임을 계속 하시다가 이제 그 좌산 종법사님이 12년, 6년 두 번을 하셨고 경산 종법사님이 6년 해서 두 번을 하셨고 전산 종법사님께서 6년, 왕산 성도종 종법사님 때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슨 말씀을 우리 교도님하고 공부를 하면 좋을까, 이 범맥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은 범맥 들리세요? 네, 잘 들리세요? 네, 맥이라고 하면 그 한의원에 가면 아우 막 소화도 안 되는 것 같고 더부룩하고 그래서 한의원을 가요. 그럼 제일 먼저 하는 게 맥을 탁 짚죠. 한의사가 맥부터 짚어요. 맥이 약합니다. 맥이 뭐 너무 빠릅니다. 맥이 안 잡힙니다. 그렇게 해서 맥박, 맥 기운이나 힘, 그리고 사물이 서로 이어져 있는 그런 관계나 연관 이런 걸 맥이라고 한대요. 풍수지리설에서는 지세에 전기가 흐르는 줄기 이걸 맥이라고. 그 금을 캐는 사람들한테는 그 금맥 그걸 찾아야 대박을 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위 속에 아니면 땅 속에 금맥이 쫙 흘러야 그걸 계속 들어가서 금광 신밭 다 하면서 그 금광을 채굴할 수가 있는 게 그 맥이 그 정도로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 맥없이라는 말이 사투리인 줄 알았어요. 맥없이 너 왜 그러냐 막 저희 부모님들이 그래서 이게 사투리인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표준어더라고요. 표준어 맥이 없다라는 표준어인데 아무 까닭이나 이유 없이 그리고 또 기운이 없이 맥없이라는 단어를 그럴 때 사용을 너 맥없이 이유 없이 왜 이렇게 맨날 엎어져서 자냐 이런 말씀을 한 번씩 부모님들한테 제가 들은 기억이 있어요. 저는 소화가 안 되거나 하면 약을 먹는 게 아니라 잠만 내리자. 너 왜 맥없이 잠을 자냐 이렇게 하는 거 보면 기운 없이 왜 그러냐 이런 뜻으로 사용을 합니다. 신맥은 믿음의 맥락이라고 믿음의 줄기. 그래서 종교인이 스승에 대한 믿음의 핏줄로 연결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 믿음이 형성이 안 돼요. 그리고 내가 왜 여기를 다니지? 이런 생각도 들게 되고 그런데 믿음의 맥락이 띄어야 믿음의 맥락이 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든 법신불 사은님과의 믿음이든 그 맥락이 막 띄어야 법이 건네고 도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하고 범맥은 제가 쭉 찾아보니까 신맥이나 범맥이나 같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저희 원불교에서는 범맥은 그 절에서 과거 불교에서 선법의 진수를 제자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바리떼, 가사장삼 이런 걸로 법을 전해. 그러니까 그걸 뺏으려고 내가 볼 때 저 친구보다는 내가 더 법이 수승한 것 같은데 우리 스승님이 저 친구한테 법을 주고 가사장삼을 저 친구한테 준단 말이야. 그러면 그 친구는 또 안 뺏기려고 막 밤에 막 도망을 가고 그 사람은 또 그 자기보다 못한 것 같은 스승님한테 법을 받은 그 가서장삼을 뺏으려고 막 뒤쫓아가고 이렇게 해서 성가에서는 그게 굉장히 유명해요. 자세한 건 다음에 제가 좀 공부를 해서 재밌게 이야기를 엮어 가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스승은
법맥을 전할 참된 제자를 만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대종사님께서 정산종사님을 만나려고 엄청 살세생생 만나려고 준비를 해오신 것처럼 그 스승은 그 법맥을 전할 그런 제자를 구해야만 내 임무를 다했다 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근데 이제 우리 교단은 그 정산종사님 한 분한테만 법을 주는 게 아니고 종법사 위를 주신 것이지 내 교법을 너한테만 너한테만 주겠다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여기 앉아 계시는 모든 교도님도 대종사님한테 교법을 전수를 받으신 거예요. 불법을 전수를 받으신 거예요. 공전, 그래서 공전이다 이렇게. 다만 우리가 대사식을 통해서는 전선 종법사님한테 다음 종법사님이 그 법장과 교전 이거를 받는 거죠. 그래서 교단의 체계를 잡아가기 위한 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불법이 전해온 계맥이라고도 해요. 법맥은 그래서 조계종에서는 전등식을 해요. 스승으로부터 법맥을 이어받는 그런 의식인데 엄청 길게 한 3-4시간 한다 그래요. 그리고 태고종에서는 전등식이라고 안 하고 법맥 상속식, 상속식해서 법맥 전수식. 그래서 한 2년 전에 태고종 본사에서 그 3시간 동안 그 식을 상속식을 하는 걸 저도 언뜻 본 적이 있습니다. 저희는 1시간 15분? 네, 1시간 15분 정도 걸린 것 같고 축사, 축창까지 그렇게 해서 1시간 15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맥이 떨어지면 죽는다. 정산종사님이 하신 말씀. 맥이 떨어지면 교법에 대한 내 맥이 떨어지면 유축분 11장에서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는 의미. 법맥. 그리고 무궁한 회상이 나날이 발전하려면 그 회상에는 스승님이 계시고 제자가 있잖아요. 그죠? 스승님이 계시고 제자가 계시고 또 같이 공부하시는 상호 동지가 계셔. 그래서 신법의 맥이 서로 통해야 신법의 맥이 서로 통하고 동지와 동지 사이에는 정의의 맥이 서로 상통하면 그 회상은 영원히 발전하는 회상이에요. 그런데 스승과 제자 사이의 맥도 서로 통하지 않고 도가에서 법맥이 서로 통하지 않고 그러면 회상이 위축돼. 그리고 쪼그라들고. 그래서 항상 법맥이 중요하다. 법맥을 대고 살아야 된다. 맥이 끊어지면 죽는다. 그런 말씀들을 어른들이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정산종사님 유축법 11장 말씀입니다. 법맥이 서로 상통하면 나날이 발전하는 교단이 되지만 법맥이 서로 통하지 않고 너는 너 나는 나 세대별로 선진님 세대는 그렇고 또 요즘 신세대는 이렇고 해서 서로 법맥이 통하지 않으면 이제 그 교단은 위축되고 자꾸 줄어들고 그렇다 이런 말씀을 정산종사님이 계속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대종사님이야 당신 그 위풍당당한 그 모습으로 바라만 봐도 교화가 되셨어요. 근데 정산종사님 때 돌아와서는 시국적으로 너무 어려웠고 해방이 되면서 6.25가 터지고 이러면서 그 시대적으로도 너무 어려웠지만 또 교단 내부에서도 대종사님에 대한 신심은 막 하늘을 찔러. 정산종사님은 그 구인 선지님 중에 제일 막내잖아요. 제일 어리고. 그러니까 이제 말이 많은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대종사님 살아계실 때는 네 안목으로 정산에 대해서 이러고 저러고 말을 하지 마라. 정산종사님 동생, 그분에 대해서는 네 작은 안목으로 이러고 저러고 네 잣대로 이러고 저러고 말을 하지 마라 해서 꽉 눌러놓으셨어요. 근데 열반하시고 하니까 그때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정산종사님은 그 대종사님 그 경륜을 이어받으시고 그 어려운 시대에 6.25 때 막 총부를 탁 지키시고
그렇게 해서 또 한 대 대산 상사님, 종법사님께 법장을 주고 가셨죠. 또 이제 지도인과 지도받는 스승과 제자 사이에 챙겨야 될 사람이죠. 챙겨야 될 사람. 동지와 동지 사이에도, 단장과 단원 사이에도 특별히 마음을 내서 챙겨야 될 사람이 있어요. 안 챙기면 자꾸 멀어져. 자꾸 멀어지고 사이가 벌어져요. 사이가. 그래가지고 멀어져. 교단하고 원불교하고 법당 관촌교당하고 자꾸 멀어져. 챙기고 또 챙기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분이 챙기지 않아도 자력이 서고 저절로 교당에 오실 줄 알고 행사에 참석할 줄 알고 그럴 때까지 챙기는 거예요. 그래서 단장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밥도 사주고 가서 얼르기도 하고 괜히 문병도 식구가 누가 아프다 그러면 들여다도 보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분을 챙기기 위해서. 근데 챙기지 않아도 될 사람들이 있어요. 챙기지 않아도 될 사람. 이분들은 인정과 의리가 그냥 서로 통하는 거예요. 굳이 뭐라고 해서 형식에 맞춰가지고 그분을 방문을 하고 그렇지 않아도 섭섭함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법맥이 서로 통하기 때문에 그냥 바라보면 우리는 원불교 사람이야. 우리는 그냥 미소가 절로 나와. 바라만 봐도, 얼굴만 봐도. 그런 분들은 굳이 안 챙겨도 되죠. 그 다음에 사량과 방편이 필요가 없어요. 교무가 막 무슨 방편을 써서 그 사람을 교화를 하고 또 교구장님이 와서 막 하고 법사님들이 와서 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법맥이 통한 이의왕 법맥이 딱 통하면 그렇게 돼요. 그리고 기망, 사실과 진실을 은폐하는 거.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대요. 사실과 진실을 은폐해가지고 막 뭐가 진실인지 저도 막 헷갈려. 이게 사실이야, 이게 진실이야. 그 기망이라는 뜻이에요. 기망과 조작이 없는 사이. 뭐 굳이 막 이렇게 꾸미고 그 사람 앞에서 우리 교당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이가 법맥이 서로 소통한 사이는 그럴 수 있습니다. 마음이 합하고 기운이 연하죠. 마음이 합해. 굳이 그 집에 안 가도 지금 그 친구가 이 시간에 나와 같이 기도를 하겠구나. 그러죠? 그 친구가 김장을 하면 교당에 김치 한 통 주겠구나.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즘. 그래서 김장을 주시겠구나. 굳이 확인을 안 하고 물어보지 않아도 마음이 연하고 기운이 통하는 거예요. 그런 권속, 그런 도반들이 많으면 그 단체는 발전하는 단체입니다. 대의가 확립되고 법맥이 서로 상통되는 그런 사이가 되어야 합니다. 그 조선시대에 어느 임금님이 하루는 야인 차림으로 평상복 차림으로 이제 인재를 내가 장안에 가서 인재를 하나 구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평복 차림으로 가서 봐요. 사람을 살펴. 어느 날 보니까 한 청년을 만났는데 너무 인품이 괜찮아. 근데 이제 단지 좀 무술을 할 줄 아냐고 물으니까 나 칼을 잡아본 적이 없다 그래요. 그 청년이. 나는 칼을 손에 만져본 적도 없다. 그러면 우리가 후일에 중요한 일을 할 건데 같이 중요한 일을 합시다. 그러면 아직 무술도 할 줄 모르면 내가 선생님도 무술 지도하는 사람도 보내주고 거기에 경비도 다 내줄 테니 내일부터 당장에 그 무술을 배웁시다.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한테 허락을 받아야 된다고. 우리 어머니가 누가 뭐 하자고 해서 무조건 따라가면 안 된다. 그 청년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허락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이제 여차여차해서 하자고 하니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럼 하라고. 나중에 나라가 위급해지면 그 무술을 발휘해서 나라를 구할 수도 있으니 배워라.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부터 이제 배워 무술을. 또 칼도 한 자루 줘. 본인이 임금님이 아꼈던 칼도 하나를 근데 그 사람은 임금인지 모르잖아요. 평범한 야인인 줄 알고 칼도 한 자루 주고 한 2, 3년이 지났어. 또 이제 임금님이 그 친구가 얼마나 무술을 많이 닦았나 싶어서 궁금한 거야. 나가 보니까
정말 그 막 무술 배우는 현장을 가보니까 너무 잘하고 이 사람이면 됐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그 사람을 불러서 술을 한 잔 따라주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뭐월 뭐일에 모반을 깨하려고 한다. 그래서 지금 임금님이 너무 정치를 못하는 것 같다. 누구처럼 내가 모반을 해서 그 임금님을 끌어내리고 우리가 권력을 한번 잡아보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우리 어머니께 여쭤보고요. 그래. 어머니께 여쭤보니까 어머니가 넌 당장에 가서 그 칼을 그 사람한테 돌려줘라. 그 사람한테 받은 거니까 돌려주고 안 들려요? 네, 돌려주고 뭐라고 하냐면 이 칼로 나를 먼저 죽이고 당신 혼자 모반을 하든지 말든지 하시오 이러는 거예요. 칼을 딱 돌려줘. 그러니까 이 임금님이 아이고 정말로 참된 사람을 내가 만났다고. 그리고 다시 이제 궁에 돌아가서 그 사람을 초대를 해요. 그리고 당신이 사실은 임금이었고 요즘 인재가 없어서 내가 이렇게 해서 그 청년을 그렇게 키운 거라고 하면서 요직에 막 불러다가 요직에 썼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머니가 참 대의가 딱 쓴 거죠. 어머니가 대의가 딱 쓰고 그 임금이 정치를 하든지 잘못하든지 간에 그 임금에 대한 법맥을 딱 세운 거야. 그 어머니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같이 모반해서 그렇게 어찌됐든 못나도 우리 임금이고 잘나도 우리 임금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바른 정도를 이 어머니가 가르쳐가지고 그렇게 훌륭한 자리에 등용이 되어 임금님을 도와서 정치를 했다. 이런 말이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스승님들이 우리 원불교 스승님들이 어떻게 법맥을 이었나. 대산종법사님, 대산상사님, 대산종법사님 법문을 보면 대산종사님 법문을 보면 잘 나타나 있어요. 정산종사님께서 내가 대종사님을 만난 뒤로는 시키는 대로 했대요. 상시일기를 써라. 그럼 상시일기를 하루도 안 빼놓고 쓰고, 정기일기를 써라. 그럼 정기를 그대로 쓰고, 감정을 받으러 가지고 와라. 그럼 갖다 드리고, 오늘은 무슨 영산에 무슨 일을 해야 되는데 그 할 수 있겠냐 묻지도 않아. 그냥 이거 해라. 네, 그렇게 하셨다 그래. 그러니까 대산종사님도 대종사님을 만나고 대종사님을 어릴 때 만났잖아요. 요만할 때 만나고 정산종사님을 만나고 보고 한 번도 그분을 내 생명처럼 받들었을 뿐이지 그분들을 의심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런 말씀. 그 두 어른에 대해서 의심을 해본 적이 없다 나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대종사님에 대해서 나는 항상 어린 아이였고 소동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소동 소자. 나는 대종사님에 대해서는 항상 어린 아들이었고 항상 어린 아이였고 정산종사님에 대해서는 항상 어린 아우였다. 그런 아우 형님으로 모셨고 아버지로 모셨고 그랬었지 그분들에 대한 의심을 해본 적도 없고 왜 저러시지? 그렇게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으셨대요. 열반하실 때까지. 그리고 언제 법맥이 끊어질까? 언제 우리가 살면서 세상을 살면서 언제 법맥이 어른한테 법맥을 대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런 게 있어. 공부하다 보면 능력이 생겨요. 내가 능력이 생겨. 그리고 보니까 별스럽지 않아 보여. 종법사님도 그냥 맨날 똑같은 말씀하시고 대종경에 있는 말씀만 하시고 별스러워. 이제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재주가 늘고 힘이 생겨. 그 힘이 뭐 없던 힘이 막 불끈불끈 생기는 게 아니라 힘이 생긴다는 건 교단에서 도가에서 힘이 생긴다는 것은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져. 그리고 막 나를 막 스승님이라고 막 모셔. 막 어디서 막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막 아이고 스승님 그래 모셔. 그럴 때
그럴 때 스승님들을 이제 내가 이제 그 정도가 되면 스승님들이 내 잣대로 재는 거야. 내 잣대로. 그리고 사사로운 마음이 나기 시작해요. 그때는 법맥이 끊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을 그때가 중근기고 그럴 때 정신을 바짝 차려가지고 스승님한테 바로 내가 요즘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문답감정을 하셔야 그 위기를 공부를 하시다 보면 그때가 많이 생겨요. 누구나. 그리고 우리 교당에서도 이게 교당 일을 하다 보면 생겨. 그리고 이렇게 보면 이 사람이 일을 한다 그러면 막 잘 따라. 이분이 본공 회장님하고 막 사람들이 막 잘 따라주고 협조해주고 막 열일을 제끼고 막 해. 근데 저 사람이 본공 회장이 되면 아이고 이렇게 쳐다만 보고 그래 잘 해봐 이렇게 그렇게 하면 이제 그때 이제 본공 회장으로서 내가 처사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셔요. 내가 단장이야. 나한테 막 다른 밥을 잘 사줘서 그런지는 몰라도 나를 잘 따르고 그런 것 같아. 그리고 내가 보니까 척 생각하면 막 무슨 일이든지 할 것 같아. 교당을 열심히 다니고 수행을 열심히 하다 보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리고 가만히 정말 한두 시간씩 선을 하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이렇게 떠올라요. 그러니까 내가 뭐가 된 것 같아. 그렇게 할 때 문답감정을 잘 받고 그 위기를 탁 넘겨야 돼. 이럴 때 이제 법맥도 끊겨지고 다시 나가서 이제 자기 회상을 열어.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어. 그리고 교무들도 그 따로 연 회상에 들어가서 공부하고 그런 분들 계셔. 우리 어른들, 선지님들 중에 법맥을 잘 내신 분이 계셔요. 이인의화 대종사님이 내가 오늘 너한테 질문할 시간을 할애하겠다. 대종경에 나와요. 이 인의화 어른 선지님한테. 그분이 아마 영통을 하지 않았나, 견성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볼 때. 그래서 그래가지고 그분이 당신이 다 알아. 영통을 해가지고 앞으로 일어날 일도 알아 저절로. 누가 손님이 언제 몇 시쯤에 올 거라는 것도 알아. 그런데 모르는 척하는 거예요. 모르는 척해. 다 알아도 그것을 내세우질 않아. 그리고 법통의 대유를 딱 세워. 항상 종법사님께. 얼마나 한참 어리거든요. 대산 종법사님이. 대종사님 제자였으니까 정산 종사님도 어리고 대산 종사님도 어리고 그렇게 어린 분한테 늘 문답을 해. 내가 이러이러한 하루 이 은희와 이분은 제가교도예요. 제가교도님 가가지고 물 묻고 내가 이렇게 공부하는데 그 바른 방향을 잘 잡았는지 항상 여쭙고 그렇게 해서 법맥의 대의를 딱 세워서 종법사님께 법을 딱 대는 거예요. 영통을 하였어도 법맥을 올바로 연하고 사땜에 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대산 종사님이 이분을 열반하셨을 때 열애의 판국을 가진 분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어요. 이 인의화 이 어른을 그런 분이 한 분 계시고 또 이제 박장식 선지님이 계셔요. 박장식 선지님. 대산 이제 대종사님의 그 유풍당당한 대각한 막 후광이 빛이 났대. 얼굴에서 빛이 번쩍번쩍 나고 부처님이라고 멀리서 절에 다녔던 분들도 막 오시고 막 그랬잖아요. 그리고 정산종사님 그 어려운 때 종법사님을 하셨고 대산종사님이 33년을 하시고 좌산 종법사님한테 물려줘요. 종법사가 됐어. 좌산 종법사님이. 좌산 종법사님 80 넘으신 선진 어른들이 다 계심에도 불구하고 종법사가 된 거예요. 59세 때. 그럴 때 종법사가 돼서 이제 총부 정문으로 이렇게 들어오시거든요. 그럴 때 원로원에서 박장식 선지님이 원로원에서 하얀 법복을 입으시고 11월 달인데 하얀 법복을 왜 입었을까? 회색 입으셔야 되는데 하얀 법복을 입으시고 이렇게 오시는데 그냥 오체투지를 하는 거야. 그 총부 그 정문 바닥에서. 근데 그때는 내가 오체투지를 하겠다, 사진을 찍어 이런 거 없어요. 그냥 갑자기 오시냐고 합장하고 인사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박장 상사님이 오체투지를 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얼떨결에 다 같이 오체투지를 해서 종법사님은 83세이신
상산 박장식 선지님이 59세인 좌산 종법사님께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건 그거 당신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원불교의 법이 딱 서버린 거야. 이미 당신은 그런 생각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종법 아무리 어린 후진이라 할지라도 종법사가 딱 되면 종법사로 모시겠다 하는 걸 다 오체투지로 절을 하심으로 인해서 그거는 이제 원불교의 한 전통, 사진으로 촬영도 안 했고 유튜브로 찍지도 않았지만 그게 이제 원불교의 전통으로 다 뿌리를 내려버린 거예요. 그 이후에는 다 그렇게 오체투지를 하시고 종법사님께 신의를 바치겠습니다 하는 언약, 말 없는 언약을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는 이 두 분 더 많으시죠. 많은데 시간 관계상 제가 두 분만, 그리고 어떻게 전달해서 우리 교도님들이 알으시고 또 들으시고 했던 두 분의 선지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생업에 종사하시다 보면 종교는 그냥 가서 일요일에 한번 노느니 연불한다고 법당에 가서 법회 참석해야지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종단에서 무엇을 가르치는지 또 뭘 어떻게 하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이로의 핑계나 이유를 대지 말고 해야 된다 하면, 정전에 대종사님께서 이거 해라 그러면 이유를 불문하고 하는 거예요. 이게 도가의 법맥이에요. 그거 뭐 해봤자 뭐 별 소용도 없고, 이거는 자기 생각이지. 그걸로 견성하신 선지님이 나오셨고 그걸로 도를 이루신 분도 나오셨고, 그렇다면 그리고 그렇게 공부를 하셔가지고 이 제가 교도님들이 정치도 잘하시고 사업도 잘하시고 돈 많이 벌으셔서 또 교단에 막 희사를 하시고 이러신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닌 거예요. 이 100년도 지금 109년이지만 저희가 어렸을 때, 저희가 젊었을 때 100년도 안 된 이 원불교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발전할 수 있다는 거는 그런 법맥을 제대로 되고 신맥을 제대로 된 대신 그런 제가 교도님들, 출가 교도님들이 계셨기에 그게 가능한 것이다. 교단에서 뭘 하겠다, 법의사정을 하겠다, 뭐라고 그건 저기 밤중에 달밤에 나와서 혼자 달 보고 말씀하세요. 대중이 있는데 그런 말씀하시면 안 돼. 그러면 마치 뭐가 되냐면 참 법맥이 떨어진 사람이구나 이렇게 저는 생각할 거예요. 저 사람은 법이 안 쓰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교무님이 뭐라고 한다 그럼 정전에 있는 말인가? 아닌가? 교무님 어디서 듣고 와서 말하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전에 대종사님 말씀이시구나, 해봐야지. 좌충우돌 이리치고 저리치고 하더라도 안 돼도 해봐야지 이렇게 하시는 것이 우리가 법을 제대로 탁 대고 공부를 하시는 모습이 아닐까 싶어서 법맥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부하는 시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